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고는 1460만원이고요 마이너스 25만원입니다. 5월달은 잘 안되네요. 조금 되다가 빠지다가,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상당히 혼란스러울 때 제가 중심을 못 잡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타 매매 하다가 거의 손실을 많이 봤고요.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 영상 댓글에 오랫동안 제 영상 보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내공도 상당히 있으신 분 같고, 그래서 일단 제가 하는 게 좀 답답할 때 이제 댓글을 많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짧게 단타 매매하는데 시장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을 매매를 해야지, 올라가지도 안 하고 있는 종목을 잡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쪽에 조언을 주셨는데요. 일단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조금 한쪽만 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같으면 삼부토건 같은 이런 종목이 이제 MOU 체결했다는 뉴스 나오면 이런 종목에 이제 뛰어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당일 매매를 하려면 매수가 들어오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단타 매매는 잘 안 되더라고요. 오늘 제가 손실을 가장 많이 봤던 게 SY입니다. 이거 20만원 손실 봤어요. 여기서 잡았는데 밀릴 때 여기서 더 잡고 여기서 더 잡고 300만원 잡아갖고 빠졌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져버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0만원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수익을 올리는 주 방법은 중기 투자로 해가지고 스윙 관점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제가 잡았던 게 도화 엔지니어링을 지금 500만원 잡았거든요. 이제 이거를 이제 두 수업 시간에 이것부터 먼저 이야기할게요. 오늘 그 종가 부분에 도화 엔지니어링을 500만원 잡았습니다. 다른 건 다 손절했고요. 이 SY가 20만원 손실 난 거는 이건 단타 치다가 그래 돼가지고 지금 물려있는 상태고, 이건 이제 물려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대로 처리 못했고, 그러니까 실제로 25만원 중에 20만원이 도화 엔지니어링, SY에서 났기 때문에, 대부분의 손실이 저 종목 단타 치다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당일 넣으면 상당히 약합니다. 제 닉네임 정할 때 손놀이 낮에라고 했던 이유가, 손이 느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이 느리다는 무슨 말이냐면은, 쭉 올라갈 때, 주문하려고 그러면 쫙 빠져버리는 거죠.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게, 좀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미수 풀배팅으로 팍 쳤다가, 여기서 미수 풀배팅 갔다가 딱 올라가다 꺾이면 바로 딱 익절을 딱 해버리면 이제 손실이 안 나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된단 말이죠. 흐름을 보고 좀 길게 보고 가기 때문에 5분봉 떼어놓고 혹은 3분봉 하더라도 뭐 내가 여기서 잡았으면 올라갔다가 딱 꺾이면 여기서 바로 딱 익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이제 쭉 올라가면 여기서 익절 뭐 이렇게 크게 보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손이 느려서 단타 당일 매매는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럴 때 그냥 종목을 가지고 가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단타 매매를 하는 거고, 주로 제가 잡는 거는 이제 좀 길게 보는 관점으로 스윙 관점으로 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도엔지니어링 잡은 거 이런 종목을 지금 500만원을 그 종가 부분에 잡았는데요. 이걸 이제 왜 잡았느냐 하면 나름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서 잡는 겁니다. 이 도엔지니어링이 지금 폴란드 쪽에 철도공사 쪽에도 수주 이야기가 있는 것 같고, 여러가지 지금 특히나 우크라이나 쪽에는 사업소가 있었기 때문에 전쟁하기 전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관련주로 상당히 이제 대장격인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재료가 탁 뜨면 기업으로 뜨는 거죠. 이때 올라갈 때는 뭐였냐면은 삼성이 거기 반도체 공장지 있는데 거기에 수주 따냈다는 거 300억짜리인가 땄을 때 그때입니다. 근데 쫙 올라갔는데 이게 삼성에서 공사 땄으면 뭐 상한가를 가지는 않더라도 좀 상승하는 쪽으로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바로 꺾어갖고 밑으로 쭉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크라이나 뉴스 나왔을 때도 다른 종목 올라가는데 얘는 계속 지금 보면 음봉으로 눌립니다. 지금 이 갭으로 떴다는 얘기는 상당히 호재성 뉴스가 나왔다는 얘기인데요. 호재성 뉴스 나와 갭 뜨면
눌러갖고 계속 원봉으로 지금 보시면은 계속 원봉이죠. 원봉 밑으로 쭉 빠지는 원봉이 아니고 올라가려고 띄워놓으면 눌러버리고 띄워놓으면 눌러버리고 계속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추측을 해보면 4월 10일쯤인가 이때 뭐라고 나왔냐면은 대주주가 그 주식 정렬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 100만 주인가 뭐 100만 주인가 200만 주인가 아들한테 정렬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처음 알았습니다. 정리하면 이제 정려세를 내야 되는데 정려세 내는 기준이 정리한 날 이전 2개월부터 이후 2개월 해가지고 4개월치의 주가 평균치를 내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정려세를 산정을 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주주 입장에서는 세금 적게 내려면 얘가 올라가면 안 되는 거죠. 위로 많이 올라가면 세금 많이 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고 나서 딱 보면 이게 이해가 어느 정도 좀 그 설득력이 있게 되거든요. 지금 4월 이때쯤이니까 여기서부터 관리가 됐다는 얘기죠. 관리가 됐는데 여기서 그냥 삼성의 반도체 공장 수주했다고 했고 급등이 날아가 버리면 세금이 엄청나게 나오니까 눌러버리는 거죠. 쭉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뉴스 터지니까 또 계속 누르죠. 이게 그러니까 적어도 그 사람들 생각에 대주주가 그렇게 안 누르더라도 사람들 생각에 상속세 적게 내려고 누르려고 할 것이라 대주주가 물량을 던져서라도 누르려고 할 것이라는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못 끌어올리는 건다고 보는 겁니다. 세력이. 그럼 이제 4월 10일쯤이니까 대충 한 6월 10일쯤까지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좀 더 기다리려고 하다가 오늘 이상하게 이거 뭐 유신이라든가 현대글로벌이라든가 데모라든가 이 현대보다 우크라이나 관련주들이 다 쭉쭉 빠졌습니다. 밑으로 많이 빠졌는데 도화가 상대적으로 잘 버텼어요. 거의 안 빠지고 물론 이제 아침 올라가다 밀리긴 했지만 빠지면 계속 들어올려 갖고 보합선까지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이게 그 밑으로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럼 이제 지금 5월 말 다 됐으니까 6월 달 한 뭐 첫째 주 둘째 주 들어가면 이제 그 누르는 게 끝났다 이런 느낌으로서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것도 조금 있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주 중에 상속세 그 부분만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얘가 대장인 것 같거든요. 뭐 실적도 나름 나쁘지 않고 이건 또 적이 별로 없습니다. 신용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3.6% 정도밖에 안 나오죠. 다른 거는 뭐 현대해바다임 이런 종목은 신용이 8%가 넘어갑니다. 그 약간 눌러버리면 다 손절해버리는 거죠. 미수로 들어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10%죠. 한미글로벌도 거의 뭐 한 8%대, 히림도 한 9%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나마 재료가 붙었을 때 그 신용 영향 안 받고 급등할 수 있는 게 이제 도화 엔지니어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 다시 정리하자면 제가 길게 보고 잡는 종목은 이런 쪽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크게 빠지지 않는다면 그게 당장 이게 뭐 오늘 내일 급등하고 뭐 다음 화요일날 급등하고 수요일 급등하고 이렇게 해서 잡는 게 아니고 한 6월 10일 정도까지만 버티면 그 다음 올라가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잡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스윙 관점으로 잡는 거고요. 단타는 그날 아침에 오늘 같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그 이수페타시스가 뉴스가 나왔었죠. 엔비디아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이수페타시스 여기서 단타로 들어가가지고 이익 실현하고 오늘 이제 나머지 100만 원까지 다 팔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날 단타로 해서 잡는 종목을 이제 매매를 하는 거고요. 오늘은 이제 손실 났던 게 SY 이게 또 MOU 체결했다 그러길래 괜찮지 않겠나 싶어 아침부터 줄 꺼놓고 여기서부터 이제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잡고 다시 내려오길래 또 잡고 여기서 또 잡았죠. 빠지길래 여기서 또 잡았는데 여기까지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300만원 잡았다 뒤로 쭉 빠져버리는 바람에 이게 순식간에 손실이 엄청나게 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단타 해갖고 손실 볼 때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 종목은 손절했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그 미련 같은 것 때문에 손절을 못했고요. 이건 시간 내에서 대충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그 화요일날 장시 자가면 바로 정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든지 뭐 그건 그때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그 재료는 괜찮아 보입니다. 길게 가지고 올 만한 재료라고 보는데 그 SI 패널이기 때문에요. 우크라이나 지금 건물이 많이 부서졌기 때문에 패널은 필수인 것 같고 그걸 그 MOU를 체결해 갖고 거기서 생산하는 걸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뭐 삼부 토건이 MOU라든가 뭐 국보 이런 종목은
조금 이 그냥 뭡니까 기대치 이래갖고 단타 재료로 그냥 밀어 올리는 것 같고요. 그냥 뭐 MOU 체결했다 그걸로 해갖고 막 갖다 밀어 올리는 그런 식인 것 같고, SY는 실제로 실적이 동반될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매매를 했거든요. 다시 정리하자면 제가 매매하는 게 이제 중기 투자로 해가지고 스윙 관점으로 종목을 잡아서 하는 게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중기 투자로 종목을 보유하기가 상당히 불안한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오늘 자동차 부품주 중에 성우하이텍 이런 종목도 가지고 있다 정리해 버렸는데요. 시장이 좋으면은 잡아놓으면은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재료가 다시 또 올라갈 거니까요. 그럼 이제 실적이 워낙 좋아서 올라갈 것 같은데, 문제는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걱정돼 가지고 이제 홀딩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기 투자는 전부 다 오늘 다 정리를 해버렸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도화엔지니어링은 좀 길게 보는 관점으로 잡은 거고, 그 다음 이제 SY 이거는 단타 치다가 물려버려가지고 여기서 파는 거는 조금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반등 나오면 처리하자. 이 뉴스가 나쁜 뉴스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도 보시면은 크게 안 밀립니다. 이게 단타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엄청나게 물려있기 때문에, 이 재료가 뉴스가 좋았기 때문에요. 막 들었다가 밀리니까 이제 손절하고 했고 여기까지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빠져버렸는데, 이 물량이 손절 다 하고 나면, 손절하는 동안은 밑으로 많이 빠질 수 있겠죠. 손절 다 하고 나서 물량 단타가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제대로 위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 재료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해갖고 우크라이나 재건 뉴스 나올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뭐 7월 달에 우크라이나 방문하는 뉴스까지 일본에서 나왔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중에 잡은 게 이거 두 가지입니다. 도엔지니어링하고 SY하고 두 개 이렇게 잡았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이 조금 횡설수설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매매하고 있는 게 데이 트레이딩처럼 뭐 당일 매매, 단타 매매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댓글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해는 됩니다. 제가 종목을 그날 가장 강한 종목 가지고 단타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좀 안 맞다는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제가 하려고 하는 방식은 단타가 아니고 스윙 관점으로 길게 보는 관점으로 하는 겁니다. 어차피 6월달 돼가지고 이제 이게 투자가 끝나고 나면 단타 매매를 할 수가 없죠. 매일 시장을 볼 수 없으니까. 그럼 결과적으로는 중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되면 이제 뭐 저녁 때 쭉 뉴스 같은 거 챙겨봤다가 아침에 뭐 예약 주문을 하든지, 아니면 뭐 출근하기 전에 잠시 한다든지 해가지고 계획했는 대로 그냥 종목 쭉 잡고 뭐 한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길게 보는 그런 관점을 해야 되니까, 제가 하는 건 스윙 투자로 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두서없었는데요. 월요일이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뭐 딱 그만큼 흘러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엔비디아가 어제 실적이 정말 좋게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24% 이게 24%가 그냥 24%가 아니고, 여기 15만원대에서 150달러에서 30달러까지 두 배 올라왔죠. 두 배 올라와 있는 이 금액이 다시 또 올라갔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급등해 버린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AMD까지 딸려 올라갔어요. AMD도 급등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럼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또 같이 올라가죠. 반도체 칩 같은 것도 다 같이 딸려 들어가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4.6%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오늘 국내 시장에서 삼성전자 거의 한 2% 정도 올라갔는데 외국인이 엄청나게 많이 샀을 겁니다. 760만 주죠. 이거 한번 계산해 보고 싶어요. 767이 501 곱하기 지금 7300원이거든요. 하면은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5400억을 샀습니다. 삼성전자만. 삼성전자 5300억 샀고요. 지금 9000억 정도 샀는데, SK 하이닉스도 지금 400만 주 샀죠.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이 엔비디아 급등하는 그걸 이제 해가지고 반도체 쪽하고 이스페타시스도 계속 사고 있죠. 기관하고. 이건 오늘 팔아버린 건 조금 아쉽긴 한데, 뭐,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다 급등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다른 테마도 쭉 봤는데요. 다른 종목들은 다 뒤로 밀렸습니다. 반도체도 이 삼성전자 같은 이런 굵은 종목들이 SK 하이닉스하고요. 이런 종목들이 그냥 움직였고요. 제가 전번에 사고 싶었던 매커스 놓쳐버린 거, 이 종목도 오늘 한 10% 정도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정말 사고 싶었는데 매수가 안 돼가지고 못 샀던 종목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AMD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갔고, 나머지는 대체로 다 밀렸습니다. 이 휴일 앞두고 그 투자 심리가 8, 90자 대부분. 그래서 다른 테마들은 다 추고 대체로 하락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죠. 주말 동안에 일단 개인적인 생각으로 부채 협상 부분은 결렬되더라도 그렇게 이제 악재로 작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시로 봤을 때 지난밤 말고 그 전날 밤에요. 밀렸죠. 이 밀렸을 때 이제 부채 협상 결렬되는 불안감으로 해서 이제 약간 밀렸는데, 이거, 코스피 아니죠. 진짜 행수수술하네. 밀렸죠. 이틀 동안 이제 밀렸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이걸 다 커버를 시켜버렸어요. 엔비디아가 급등하면서 이 부채 협상이 계속 결렬됐는데 이걸 들어 올려갖고 다시 당겨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결렬되더라도 당분간은 타결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결렬되더라도 이렇게 급락하는 그런 모습은 이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는 타결될 것이라고 다들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부채 협상 부분은 이제 악재로 생각하는 호재도 그렇다고 아니고 타결돼도 이게 이미 다 하면 안 빠졌기 때문에요. 이제 반등 특별하게 호재로 작용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부채 협상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오히려 시장은 지금 6월 달에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는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 그것도 연준에서 금리 인상까지는 안 할 것 같다. 6월 달에. 그래서 일단은 악재가 대충 해소됐기 때문에 월요일 휴장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많이 밀리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뭐 평균 내지는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쪽으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 휴일 지나고 나면 29일 지나고 나면 30일 되면 그때 되면 이제 또 월요일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고려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화요일 날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를 예상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단지 부채 협상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급락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뭐 무난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개별 종목에 집중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뭐 이수페타시스 같은 이런 종목만 특정 종목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이 이쪽으로 그냥 몰아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제 들어가갖고 좀 먹고 오늘 다 정리하긴 했지만 여기서 다시 또 들어가려고 그러면 자신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휴일 동안 그냥 쉬고 상황 봐서 이제 시장이 좀 혼란스럽게 한번 뒤섞이고 나서 새로운 어떤 테마가 움직이면 그때 맞춰서 가야 되지 않을까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시장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요. 대응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손실 난 거는 대응을 잘못해서 그런 것 같고요. 오늘 또 제가 생각한 건 뭐였냐면 단타 매매로 해가지고 조금 이제 승부를 좀 한번 거는 쪽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배팅을 한번 되게 많이 한번 실어보자 이렇게 해서 몇 번 했었어요. 성우 하이텍 같은 거 이런 종목 여기쯤인가 해서 1,000만원인가 몰빵으로 들어갔었습니다. 몰빵 들어갔다가 올라갈 때 이제 이익 실현하고 뭐 이렇게 결과적으로 수술 빼고 나니까 돈 남는 게 없더라고요. 몰빵 해봐도 올라가줄 줄 알고 했는데 못 올라가는 바람에 그래서 오늘 단타 매매로 하면서도 좀 이제 좀 과감하게 배팅하는 그런 쪽을 좀 연습을 좀 했고요. 결과적으로 뭐 성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SY 물려가지고 지금 손실만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지금 시간의 거리 움직이는 걸 봐서 물린 사람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뒤로 계속 밀리는데요. 지금 뒤로 자꾸 밀리죠. 이거 자꾸 누르면
세력이 안 올려줍니다, 이거. 왜냐면 여기 물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있는데 저도 물려 있잖아요, 지금. 물려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도 밑으로 계속 내려가거든요. 그냥 받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 단타 들어온 사람들의 그 업보입니다. 그냥 여기서 올라갈 줄 알고 저를 포함해서 급등할 줄 알고 막 미수풀 밴딩 질른 사람들이 밑에서 손절을 다 해야 됩니다. 그 손절하는 그 힘으로 뭐 밑으로 좀 빠질 수는 있겠죠. 빠지 그거 다 소화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시면 계속 내려가고 있죠. 요번 내려갔으면 다음에 더 내려갑니다 또. 이렇게 해서 한 3, 4% 정도까지 빠지면 한 4,200원대 이 정도까지 빠지고 나면 이제 그 더 이상 안 빠질 겁니다. 매물 다 받아먹고 그 다음에 이제 돌리겠죠. 오늘 돌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음 주 화요일쯤에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그 보시는 분들이 좀 답답해 하시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드는데 그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제가 계좌를 오픈 안 하고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팔았고를 안 하고 그냥 그 무슨 종목 이렇게만 말했다면 아주 잘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이수페타시스를 몇 샀다 이러면 계좌를 안 보여주면 여기서 샀다가 되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오늘도 계속 갖고 있는 걸로 보이죠. 그래서 그냥 계속 갖고 있다가 나중에 기억이 올라가면 이익 실현했다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와, 이 12,000원에 사갖고 2배 먹었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계좌를 다 오픈해버리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 팔아버렸거든요.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제 급등해도 제가 안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면 답답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 다 그렇다고 봅니다. 유튜브에서 나오는 사람들도 보면 계좌를 다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팔았고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오늘 유망주 해갖고 이수페타시스부터 해가지고 뭐 심지어 삼성전자까지 이야기를 해놨다면 여기쯤에서 삼성전자 이야기 혹은 여기서 삼성전자 이야기 해놨다면 지금 삼성전자로 지금 엄청난 수익이 나 있는 상태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계좌를 보여드림으로 인해서 보시는 분들이 답답해 하실 수는 있는데 그건 제가 유튜브 방송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제 생각이 그랬고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자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 넘게 하면서 아직까지 손실은 안 보고 있어요. 돈은 못 벌어서 답답해 보일 뿐이지.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해가지고 한번 제대로 이렇게 지금 계속 그 나름대로는 열심히 지금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한 500만원 질렀는데 이게 제대로 하면 다 걸리는 그 타이밍만 잘 잡아가지고 한 20% 먹으면 그 수익이 100만원 뭐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하려고 손질은 짧게 해갖고 짧게 하고 먹을 때 크게 먹자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배팅을 자꾸 늘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안 받쳐줘가지고 손실이 좀 생기는데 그 언젠가 그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고요. 절에 가가지고 그 밥 먹으면 되죠. 저도 가까운데 이게 제 정수사 절이 있어가지고 가서 점심 먹으러 갈 생각입니다.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휴장이니까 푹 쉬시고 화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